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가 공동 기획으로 마련하는 파워 인터뷰 새해 첫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계사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 좋은 꿈 꾸셨겠지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데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 경쟁력을 과연 어떻게 키울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국의 케이블 방송사들은 올 한 해 지역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충실하게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글로벌 시대, 지방의 역할 그리고 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감회도 있으실 테고 또 각오, 다짐도 있으실 텐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계사년 새해 힘찬 일출과 함께 새날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많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지방자치의 줄곧 5선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단한 경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느끼지만은 지방이 너무 소외되고 지방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균형이 깨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또 분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또 지방사회 간의 새로운 협력 또 공동의 노력 총괄적인 그런 에너지를 집중해서 지방을 통해서 나라를 보고 또 어쩌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정부로 다시 기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오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된 네,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요원하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지방자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생각해 오신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소에 그 기초부터 광역 줄곧 20여 년간 지방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어쩌면 불행한 자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권한과 재정 이런 부분에서 일부만 배려되었고 그 외에는 전혀 중앙집권의 옛날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러한 모습은 나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방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균형이 깨지는 이래서 이제 지방자치의 현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사무, 권한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대신에 책임도 강화를 시켜서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과감한 그런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우문 같기도 합니다만 지방 분권이 왜 꼭 필요합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주셔야 많은 분들이 공감을 더 하실 것 같아서요. 사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리고 내가 뽑은 대표가 국회의원처럼 서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결국은 민주주의 발전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와 함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그 현장에서
내용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이제 대가족에서 분가를 좀 해줬습니다. 네, 자식도 네. 분가를 해줬으면은 그 현장의 분가한 그 딸 아들들이 좀 어렵더라도 좀 지켜보고 또 야단도 치면서 그 자체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그 지금처럼 수도권에 처음 몰려가지고 수도권 공화국 같은 이것은 나라로 봐서도 재앙입니다. 언젠가는 이 부담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 풀지 않으면 그 시기가 늦다는 생각을 하고 네, 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항상 걱정하면서 또 보완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적 손실도 그동안 참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차원에서 논해야 될 부분이 될 텐데 국가적으로 가장 그 손해가 되는 부분 어떤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특히 지적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중심의 어떤 결정 단계라든지 집행 과정이 좀 허들어져 봅니다. 그런 국가적인 그런 행정의 낭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능력들 미래에 봐서 자치 그 분권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또 세계도 지금 도시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우리 올림픽을 한다. 서울 올림픽, 평창 동계부 이래 가는 거지. 그 나라가 이렇게 바로 전면에 등장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에 좀 근본적으로 현장 문제를 좀 발굴하고 건의해서 다행한 것은 새로운 그 민생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또 후보들도 그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럼 이 시점에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답변을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협의회 차원에서 보면은 4개 분야 10개 사항을 아주 발굴 건의해서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의 그 분권에 관한 것이 불란서 헌법처럼 그렇게 주장이 되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또 설사 그것이 불연이면은 그런 국회 차원의 분권 뭐 특별위원회 또 분권 촉진위원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문기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또 대통령과 그 지방 정부 간의 그 정례적인 이견 교환이 결국은 이 소통이거든요. 중앙과 지방이 만나는 것은 단순한 기관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위가 벨트처럼 흔들어 같이 돌아가는 피드백이 되는 그런 소통의 현장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이 지방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입니다. 또 어쩌면 지방의 그런 요구가 밑에부터의 변화가 위로 올라가서 같이 돌아가는 결국 국민 통합의 전초적인 단계다 이렇게 볼 텐데는 지방 분권의 실질적인 모습을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5선을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그 관직에서의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행정 철학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신지요? 저는 그 농촌에서 또 초등학교 교사로서 오래 있었습니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야간 대학에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 덜풀처럼 바닥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야전 사령관으로 현장에 있고 그래서 현장에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은 이제 옛날의 권위주의나 절대주의의 탈을 벗어나서 모든 문제가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소리가 밑으로부터 위에 되는 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살아있는 변화가 위로 전달돼서 연결되는 정말로 소통되는 양극화가 사라져가는 좀 덜 하더라도 덜 가지더라도 덜 배우더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사회 결국 그 공동체의 가치가 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지키는데 최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민과 만나면서 거기에 항상 그런 대화나 또 어떤 공통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북도지사를 맡고 계시니까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도정 뭐 방향이랄까요? 큰 줄기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 주민들이 그럽니다. 아, 도지사 그 텔레비보다 인물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마지막에는 저를 보자 그럽니다. 보고 서류를 냅니다. 뭐 보겠다 내는데 그 뭐 자기 아들 취직시키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걸 뭐 하더라도 취직시키 좀 됩니다. 왜? 주민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 취직을 시키려면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경쟁 전선에서 좀 확장해서 고용 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도청 앞에 가면은 취직 좀 하자 이래 붙여놨습니다. 사실 뭐 좋은 미사유가 많이 쓰였습니다. 위대한 경북 뭐 찬란한 미래 뭐 이래 할 수 있지만은 그 현관에 취직 좀 하자는 것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결제 과정도 뭐 취직입니다. 그래서 취직처럼 최고의 복지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경북이 갖고 있는 것은 낙동강 시대, 낙동강 경제권을 새로 형성을 하고 있고 또 동해 천리 해안선의 에너지, 원자력, 또 바다, 그리고 관광, 또 북부 지역 산림이 70% 넘습니다. 산림 벨트, 또 대구, 구미, 포항 이런 산업 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안동, 경주라는 문화, 엑스포, 농촌에 대한 FTA 극복을 위한 그런 농촌의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가고 있고 어쩌면 경상북도는 작은 정부입니다.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일 넓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정말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생정부와 이런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실 일이 아주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큰 행사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 거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입니다. 뭐 이게 문화 엑스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터키 이스탄불하고 경주하고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현지에 가는데 이스탄불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였고 찬란한 그런 문명이 또 유적이 많고 경주와 연결돼서 그 현장에서 동서와 만남, 또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 또 실크로드로 물물 교환이 됐던 천년의 세월을 추적해 갑니다. 경주에서 중국으로 장안으로 가서 도낭으로 가서 그래도 이스탄불로 가는데 그 많은 그 대상들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 문화도 남기고 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문명사에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외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캐러반처럼 대행렬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원자력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거든요. 그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심, 또 국민 에너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 또 사실은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저는 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항일전선, 또 낙동강 방어선, 호국 평화벨트, 또 가난, 조국 근대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DNA가 지금 형성되어 내려오는데 그게 정체성이 뭘까?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체성이 확인된다면은 그것이 어쩌면 이 나라의 어떤 국민 정서의 한 부분을 맡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한 4년 만에 올 연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데 세계화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새마을운동은 그 5천년 가난의 한을 걷던 조국 근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2만 불 시대가 넘도록 이래 와 있는데 이것은 국민 정신이 그때 박힌 겁니다. 이게 잠자던 국민을 지금 문을 두드려서 깨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가난 극복의 운동이다. 또 의식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지금 잘 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 전선에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 새마을, 이제 새마을 세계화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제가 수십 분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지역도. 그 빈곤을 제3제국에 대한 빈곤과 가난을 질병을 해결하는데 새마을운동으로 가자.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진 배치기를 하겠습니다. 전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이런 사람들도 거기 나가면 군대 가는 것처럼 더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옵니다. 그럼 1년씩 지금 교대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제가 가면은 제가 미스터 새마을이 별명입니다. 아, 네. 상당히 대접받습니다. 국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방법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DNA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의 지금 10대 그 경제 대국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기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위기에 극복하는 그런 집요한 노력들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합니다. 백성이 똑똑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도지사님 만나 뵙기 전에 좀 주변 분들에게 여쭤봤죠.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의 뭐 달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그 지금까지 성과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참 투자 유치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방 현장을 지키면서 하여튼 재정이 약하니까 자립도가 뭐 경상북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방에는 뭐 세원을 확보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결국 중앙에 예산을 가져오는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에 돈을 가져야 된다. 투자 유치가 돼야 되는데 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글로벌 시대에. 또 서울에서 있는 기업, 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기업이 오고 하는데 투자 유치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도 그저 몇 년간 고생해서 하나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렇거든요. 집을 뭐 하나 살려고 하면 평생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그게 몇 천억씩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 유치 팀을 전부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고 끝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자체에도 우리 그 투자 유치 팀들이 서비스엔 뭐 호텔 그의 서비스맨들보다 더 잘합니다. 다 누르고 또 영어도 하고 손님 접대도 하고 아주 매너도.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데 공간을 전부 뜯어고쳐 가지고 투자 유치관으로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서 거기에 들어오면 뭐 언제든지 뭐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악도 공연하고 이래서 그분들의 혼을 마음을 갖고 가는. 또 한 가지는 투자한 그 대기업 또 외부 기업의 그 CEO들을 끝없이 관리를 합니다. 아주 친구처럼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고리를 물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믿음을. 그리고 상당히 저희들이 한 5조 정도 해마다 해야 됩니다. 저도 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저희 그 투자팀에서는 뭐 상황이 해외에 있다 이러면 그대로 그 이튿날 비행기로 날아갑니다. 그 실적을 갖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선수는 운동 선수는 기록으로 또 작가는 작품으로 우리는 투자 유치는 얼마나 외자를 가져왔느냐 국내 투자를 했는 그 실적으로 통지표를 갖고 도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거 급하게 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5개에는 20조를 했는데 지금은 진도가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클러스터도 그렇다면 이러한 그 사업 유치의 일환으로 중점을 두고 역점 사업으로 펼치시는 건가요? 예, 원자력 그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온 세계가 긴장을 했고 그래도 도리 없습니다. 다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대체 에너지가 신재생의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비용이 들어서 도저히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전을 현장에 있는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그 부품도 요새 뭐 사건도 많이 생깁니다만 그런 것도 제대로 해서 안전 문제만 보장이 된다면은 원전 이상의 최고의 에너지는 없다고 봅니다. 원자력은 앞으로 안전 문제는 총력을 기울여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고 대신에 우리는 현장에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그 원자로를 제대로 가동도 지키고 또 거기에 수출 현장 돈이 되는
산업 현장 지금 마이스트고 같은 저희들이 원자력 울진 마이스트고 그대로 취직이 다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원자력 전공하는 과를 포항공대로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사람이 바로 해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경북에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로 30년을 좀 먹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보통 규모는 지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주신 13조 5천억 그 부분이 좀 살아서 갈 수 있도록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015년인가요? 세계 물포럼을 경상북도가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물포럼은 2015년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경상북도,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4개 기관이 한 겁니다. 네네. 그만큼 이게 비중이 큰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프랑스 말세유에 가서 제가 그 인술 깃발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할 때 시점을 4대강이 완공되는 그 시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7일간 하게 되는데 200여 개국에서 3만 명이 참가합니다. 이것은 물시장은 엄청나고요. 2015년에 1,600조 된다. 물이 전부 돈이 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행사 경험을 잘 살려서 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낙동강 연안에 저희들이 그 멤브레인 사업, 물 관련 사업을 지금 별도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필터, 오물이 들어가면 바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도레이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현장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제일모직, 코롱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물 포럼을 통해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화 시설을 만드는데 전례 없이 집중적으로 그 분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만들어서 바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어쩌면 물을 통해서 좀 먹고 사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네. 경상북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더 많은 얘기를 듣겠지만 아무래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시청자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라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말 그 민생과 통합의 모습이 확인되는 그것은 바로 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하는지 조금만 거들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라를 시장 원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갈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해주시고 저는 그래 봅니다. 로마를 로마로 만드는 것은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감내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대신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앞날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참 잘하리라 기대하고 또 저희들도 책임을 현장에 다할 것입니다. 일터에 좋은 일 좀 생기고 원래 계사연에 시원하게 막힌 하수가 확 비듯이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이 몰락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경제와 사회 활력도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불균형 성장은 심각한 후유증 그리고 폐해를 유발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 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한 케이블TV 공동기획 파워 인터뷰 새해 첫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